안녕하세요. 오늘 남원에 사시는 분이 화실에 와서 직접 자기가 주문한 그림을 저녁에 들고 갈 건데 거의 뭐 이제 한 90% 이상 완성해서 지금 선풍기로 말리고 있어요. 태양을 아주 잘 그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문자가 이제 워낙에 많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대신 그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략 100호 이상 그림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해외 미술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떤 크기이기 때문에 에, 뭐 국내 한국 화가들의 그림을 사서 한국에 되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 팔기 위해서 사서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그 100호 정도를 할부로 팔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할부 500만 원에 할부해드렸는데 바로 어, 그 그림이 한 달 전인가 누가 뭐 250, 300에 사고 싶어 했고 뭐 원하면 가져가라 제가 그랬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배가 올라간 셈인데 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한국의 그 화가들 그림들이 값어치가 올라갈 것이고 한국 한국인 화가 중에서 아마 제 그림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고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내려오다가 출장에서 내려오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문화투데이 칼럼을 읽고 이제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전화가 오셔요. 근데 운전 중이었는데 아이고, 참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네네네네. 지금 운전 저 중에 서울문화투데이에 네네네. 민회창을 막 읽었다. 민해창, 예, 주제가 뭐예요? 최근에 두 개가 나왔는데. 예, 그래, 아주 이게 재밌는 거, 예. 요즘 운동되는, 예. 병원에 대한 비판도 오고, 병원. 네네네. 여러 가지 아주 옳은 얘기 많이 했다 보니까. 예, 예, 저 서울문화투데이에, 예. 예, 이번 거 안 받아봤냐? 예, 최근 거 받았어요. 읽어봤어요. 근데, 문자가 어, 좀 많더라고요. 못하게. 예. 그 낭호의 그 장영이 또 나왔더라. 예, 동시에 나와서 제가 신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25권. 그랬구나. 그래서 아니 난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 낭호애들이 인물은 인물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네네. 그 네, 맞아요. 선생님이 안 도와줘도 이렇게 예. 이렇게 매스컴 타고 저 좋은 글을 쓰고 이래주니까 고맙다. 네네. 그래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네네. 그 인문학적 소양이 없이는 예. 그 좋은 그림도 못 그려. 네네네. 네. 그리고 하여간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아주 항상 기본으로 갖고 공부를 하거라.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또 보자. 네, 5월 달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 오냐 네. 그래 들어가.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전화하실 때마다 늘 인간이 먼저 되라.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라. 안 그러면은 할 수가 없다. 좋은 그림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래서 그 질문들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읽으신 칼럼이 범용 인공지능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서울문화투데이 칼럼이었거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이렇게 좀 이것저것 있는데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한자가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용 25장에서 나오는 불성무물이라는 것이 그 성이라는 것은 정성의 의미일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옥편을 찾아보면 지금 네이버 이 사전을 보면은 정성, 진실, 참, 과연, 참되게 하다, 삼가하다, 공경하다, 그다음에 자세하다. 그러니까 섬세함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 의미로 불성무물이 되질 않더라. 그래서 참정계경을 바탕으로 한 우리 노노나 이런 것보다 더 고대에 나온 어떤 경전들에서 다루는 저 성이 말씀원의 이룰성 그 성의 뜻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신의 음성, 신의 조화, 신의 작용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불성무물이라는 것이 그 성이 없으면 물질 세계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비로소 맞아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이라는 뜻이 별성이 있단 말이죠. 별성. 그다음에 소리성이 있고. 그러니까 별의 소리 하면 뭐죠? 그 별의 파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에는 파동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성할성도 있는데 밝을 성이 있고 깨달을 성이 또 있고 보면 뭐 원숭이, 성성이 성도 있고요. 아름다울 성. 그러니까 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이제 저는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별자리하고 그 사주가 연관이 돼 있다. 오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행성도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누가 댓글 달았다고 저는 머릿속에서 그 한국에서는 행성도 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별과 행성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구분도 못하냐고 누가 댓글 단 적이 있던데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안 하는 전통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씨, 우리 성씨가 또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DNA하고 관련된 것이죠. 별빛이라든가 우주의 자연 방사선이 있거든요. 그걸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죠. 코스믹 레이가 우리 DNA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예전에 핵무기가 없을 때에도 그 자연 방사선 때문에 생명체들은 돌연변이를 했고 그 돌연변이가 운 좋게도 적응이 가능한 돌연변이면은 적자 생존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멸종했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고 그럼 우리 인간은 순수하게 진화를 통해서만 현재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느냐 라면 또 그 나머지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왜냐면 외계에서 이주했다는 설이 있고요. 화성에서 왔다는 뭐 설도 있고 그럼 이제 화성에서 왔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화성에서는 언제 시작했냐 이렇게 질문이 되니까. 그래서 뭔가 더 발달한 그 외계인의 조작 어떤 작용이 있었다. 라는 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지금 우리 기술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은 다 알아내는 방법이 나오겠죠. 자, 살필 성. 뭔가를 반성하다 할 때 그 성도 이 성애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인이 된다 할 때 그 성인성도 성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렇죠. 섹스와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이 성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어떤 우리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거만 성만 가지고서도 이 칼럼을 하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 견성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 불교의 견성. 그러니까 견성에서도 그 견성이 과연 그 성품성에만 불과한 것인가? 자기 자신의 그 개성, 그 어떤 그거를 바라본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이 좀 고대로 갈수록 이게 전체가 좀 통합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천명지위성에서 천명이 말씀원의 이룰 성자 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견성의 성도 자기의 타고난 어떤 품성과 천성을 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자기 몸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신의 뜻, 천명, 지천명의 개념이 그 견성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자, 그림이 마르는 동안에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브레인이란 잡지인데, 이게 이제 일지 이승헌을 스승으로 모신 한국뇌과학연구원 단월드에서 나오는 잡지예요. 그래서 뭐 일지 이승헌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사건하고 연루됐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종교의 교주이던 영적 스승이던 간에 저는 하나의 우리가 직접 신과 나의 관계, 자기가 어떤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등산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산 정상에 가서 야호를 외치기 전에는 다양한 등산 경로가 있는데, 사람마다 처음에 누구를 멘토로 삼을 것이냐, 1차 멘토가 누구고 2차 멘토, 3차 멘토, 4차 멘토, 마지막 멘토는 물론 신이겠죠. 근데 그 마지막 멘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상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수준의 그 영적 지도자, 다양한 수준의 선생님, 다양한 수준의 교주들하고의 시간이 누구나 다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뭐 그 종교는 뭐 사이비니까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신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뭐 전 재산 한번 그 사이비 교단에 한번 털려본다는 것, 그 자기 재산을 한번 털려본다는 것도 하나의 굉장한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브레인 잡지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 잡지를 받아보게 된 건 사실 여기 그 조혜리 기자라고 있어요. 카이스트 나온. 지금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얼굴 보여드릴까요?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네, 조혜리 기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브레인 잡지에서 활동하는 기자님들이 저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뇌과학 칼럼을 써달라 그래서 10개를 무료로 이렇게 칼럼을 제공했습니다. 이 잡지에.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제 칼럼을 제공하니까 이제 그 보답으로 이 잡지를 저한테 이제 무료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럼 고려는 안 받았지만 우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저는요, 그 잡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잡지냐면은 여호와 증인 잡지, 깨어라.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정기적으로 제 화실이나 집에 찾아오는 그 여호와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깨어라 잡지를 보면은 맨 뒤에 그 과학 이야기가 나와요. 뭐 신의 섭리, 위대한 섭리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앞쪽은 거의 안 보죠. 거의 안 보고 맨 뒤에 그 한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 그럼 신비한 자연의 이야기라든가, 주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 다큐, 자연 과학 다큐 같은 그것을 압축한 듯한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 깨어라 잡지에서도 많이 배웠고, 브레인 잡지에서도 전 거의 대부분 안 보지만은 한 두 꼭지 정도는 배울 게 많아요. 테드 뇌과학 관련 테드 추천 동영상을 알려주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지금 아주 대단한 뇌과학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라마찬드란하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의 저자, 이런 어떤 테드 강연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뭐든지요, 자기가 취할 건 있습니다.
취할 건. 세상 모든 잡지에서는 취할 게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드물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사들이 이 잡지에 나오는데,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림하고 관련된 어떤 내용인데, 보시면, 자, 제목은 이래요. 내 머릿속 공포의 기억, 시각 자극으로 사라진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내외로 발견. 물론 동물 실험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PTS가 흔히 트라우마로 알려진 PTS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월남전 지나고 나서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하얀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PTS로 고생하다가 결국 그 이경영 씨인가 그분이 PTS로 아주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된 그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 이 PTS는 지금까지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각적인 자극으로 PTS를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물론 동물 실험이지만. 그러니까 불빛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빛에도 특정한 주파수가 있겠죠. 그 깜빡거림의 어떤 불빛의 깜빡거림의 속도, 그 다음에 빛의 색깔 이런 것하고 분명히 관계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동물 실험이라서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통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은 좀 더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약물로 해결이 안 돼. 약물이 다양해져야 되고, 또 인간은 자기 심리에 의해서 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위약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인간은 똑같은 약물이라도 어떤 의사가 더 친절한 의사가 나한테 처방을 하느냐, 불친절한 의사가 처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만큼 그 인간은 플라시보하고 진짜 약물 효과나 이런 거하고 막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전두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전두엽 발달의 저주라는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우리 몸이 바로 직격탄을 입는다. 그런 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신희섭 단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PT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오더 알죠? 무질서하게 된 거, 돌아버리는 거 이런 거죠. 스트레스로 돌아버리는 거죠. 트라우매틱이라는 것은 짧은 순간에 충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트라우마 중에서요, 굉장히 무서운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출생 당시 트라우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외부 환경이 굉장히 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좀 특히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이러면은 그 외부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기온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초가집에서 겨울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추워요. 아무리 감싼다고 해도 그 기온이. 그 출생 직후의 트라우마가 모든 인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왕절개에서 막 목 잡아 빼잖아, 이렇게 의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그 어른의 손이 이렇게 자기 목을 잡아 뺄 때 그 트라우마가 또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의사가 제왕절개로 잡아 뺄 때 이 손가락으로 목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눈이 사시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단이 나와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데 연구진이 이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을 그 공포 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빗자극으로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빗자극에 의해서 공포회로 반응이 빠르게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보다 더 빠르게 그 감소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EMDR이라고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전문 용어니까 EMDR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요법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네요. 그래서 환자가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각적인 운동을 동반해서 정신적인 외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그 공포 장소에 처해도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2번 다녔잖아요. 세화고는 2번째 다녔고 첫 번째가 광주 인성고를 다녔는데 광주 인성고 1학년 때 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애가 기차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애가 2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열차가 스쿨버스하고 부딪히는 스쿨버스 꽁무니를 박아버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 뒤로 제 기억으로는요. 대략 3년 정도 철길을 지날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탄 버스가 기차하고 부딪힌 그 사고를 당해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 동일한 곳에 갔을 때 몸이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었던 그 교차로에 갈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적인 요법으로 시각적인 빗자극으로 동일한 장소에 갔을 때 공포회로가 다시 이렇게 재발되지 않는 것, 공포 반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행동 관찰 실험, 신경 생리학 기법 등을 통해 공포 반응 감소 효과는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인 상구, 안구 운동과 주의 집중 담당. 상구에서 시작해 중앙 내측 시상액, 공포 기억 억제 관여를 거쳐 편도체가 공포 반응의 그 핵심 지역이거든요. 편도체에 도달하는 신경 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시각적인 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 회로와 중간 회로, 내측 시상액과 편도체에 의해서 PTS가 트라우마가 조절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미 네이처에 게재가 됐어요. 경험적 치료법 EMDR 동물 실험으로 첫 과학적 원리 입증 성과. 네, 물론 동물 실험입니다. 그 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 연구는 경험적으로만 확인된 심리치료 기법 효과를 동물 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시각적인 치료를 심리치료의 범주에 집어넣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자료 제공을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약물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요법으로 지금 집어넣은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심리치료하고 약물 치료의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봐야 돼요. 이 시각치료는. 자, 정신과에서 활용하는 심리치료법의 효과를 동물 실험으로 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좌우로 움직이는 빛이나 소리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외상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복원된 바 있으나 원리를 알 수 없어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뇌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원리들이 자꾸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신희섭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 한 번의 트라우마로 발생하지만 약물과 심리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포기억 억제 회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쉽게 치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동물 실험에서 빗자극에 의해서 PTS가 어쩌면 약물 치료보다 더 빨리 약물 치료의 그 부작용이 뭐죠? 약물 부작용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약물에 중독이 될 수 있고
그 약물이 없이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심리치료의 부작용은 없지, 심리치료는. 근데 단점이 뭐죠?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상담을 엄청 해야 되고 대화를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런데 약물 치료와 같은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신속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빨리 PTS가 치료된다. 그것이 바로 시각적 자극이다라는 것을 두뇌의 그 회로가 반응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했고, 네이처지에 지금 이게 과학 잡지가 온라인판에 실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이 분명히 치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중용 25장에서 그 불성 문물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서울에 갔더니 이병화 선생님이 참전개경하고 대종교 강의하면서 저한테 그 해법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고대 경전에서 말씀은에 이룰 성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소를 변경을 안 해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계속 배달되고 있는데, 이게 배달돼서 딱 보니까 시각적으로 PTS를 굉장히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네. 왜냐면요, 제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저는 가설로서 제시했단 말이죠. 분명히 그림 치료가 가능하다. 가설로서 제시했어요. 이 그림이라는 것은 다양한 컬러를 이제 그 그림을 보려면 어떡하죠? 만약에 TV를 보다가 그림 한번 보고 싶으면 또 그림 봐야 되잖아요. 또 그림이 아주 커. 그러면 한눈에 안 보여요. 100호 이상이 되면. 100호 이상이 되면요, 그림을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좌우로. 그리고 전시장에 갔다거나 하면은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림을 좌우로 훑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PTS를 시각자극으로, 빛자극으로 치료한 게 동물 실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면은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심리적인 게 결합하게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시각 자극이라 하더라도 자기 좀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우주 공간을 상상하는, 그 별빛을 상상하는 저의 그림, 또 하나 태양 그림이라 할지라도 저랑 카톡을 나누고 문자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 사주를 고백하고, 사주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한테 고백을 하고, 제가 또 비밀리에 또 아주 기가 막힌 만세력으로 사주를 봐서 상대방의 시까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면서 그 사주를 보완하는 컬러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바로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저 동물 실험에서의 시각 자극하고 인간에게는 분명히 결합된다는 얘기예요. 결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봅시다. 인간은 시각적인 빛자극과 심리 효과가 분명히 결합될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각적인 자극이 뭐죠? 그림이에요. 특히 조금 추상화된 거예요. 왜냐면은 사진은 일상적으로 보는 것을 약간 빛 조절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것을 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왜 제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다거나 굉장한 치료를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화는. 근데 그림은 매일매일 집에 걸어둘 수 있다고 그랬죠. 지속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치유 효과도 굉장히 클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잠재의식이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재의식이? 인간은 전두엽에서 받아들인 경험을 잠재의식화할 때 실제로 그 기억을요 저장을 하는데, 시냅스 사이에다가 뉴런과 뉴런 사이에다 분명히 저장을 하는데, 그 핵심 코드는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읽었는데, 핵심 코드는요
편도체를 중심으로 저장이 됩니다. 편도체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트라우마는 왜 편도체가 먼저 반응을 하느냐? 생존에 너무 중요한 기억들을 편도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증명하기 힘든데 편도체가 압축 처리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잠재의식이 저장된 어떤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양자 정보로 저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지금 양자 생물학에 의하면은 양자 뇌과학도 있죠. 양자 정보로 이렇게 기억이 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기억이 저장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자 정보가 양자 정보 중에서 BTS급의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인간에 대한 기억, 상처를 준 사고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양자 정보 기억 중에서. 그런데 그 양자 정보 기억들이 그 사고를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곳은 교통사고 위험한 곳이야. 저 인간을 만나면 사람한테 상처만 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우연히 봤던,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 악역 캐릭터가 고정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사람도 그 시리얼 킬러가 있잖아요. 연쇄살인범이 있잖아요. 잘생긴 미남, 그죠? 못생긴 흑인이 범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그 배역을 선정할 때요. 굉장히 그 감독들, PD들이, 그 연출가들이 예술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양화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보면 막 신성 이렇게 다 잘생긴 미남 미녀만 로맨스 드라마 주인공이 되죠. 보기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안 생긴 사람들, 우리가 안 생긴 사람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로맨스를 펼치는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패턴화돼 버려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쁘면 그냥 착한 줄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제 이쁘면 이렇게 더 착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 이제 반면에 이렇게 그건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착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괴롭힘을 안 받으니까, 트라우마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더 이렇게 온실 속에 예쁜 화초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쁘고 잘생기게 있으면 상처를 덜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안 예쁘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역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약간 못되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양자 정보에 각종 트라우마가 저장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전두엽에게 전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야,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뭐 이런 느낌들을 또 미래를 예지해서. 양자 정보라는 것은 나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체 집단의 트라우마가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양자 정보에서는. 그리고 자기 조상의 트라우마, 자기 전생의 트라우마까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양자 정보에서는. 그래서 전생의 트라우마도 현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전생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마시고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전생의 트라우마, 그 집단의 트라우마, 대한민국의 트라우마, 또는 미래에 생길 트라우마까지,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양자 정보는. 미래에 생길 트라우마. 모든 것이 우리 몸속의 양자 정보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전두엽으로 연결이 되려면 편도체를 통과해야 돼요. 편도체가 정거장이에요. 허브야, 허브. 이 편도체가. 그래서 편도체, 아까 제가 편도체의 모든 경험이, 공포 경험이 코딩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야. 그러니까 양자 정보의 장에서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편도체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또 전두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두엽에서 그 시각 피질하고 그다음에 중뇌를 거쳐서 편도체에 연결된 것들이 시각 자극에 의해서 공포 재발이 되지 않더라. 공포 반응이 재발되지 않는 것을 이번에 밝혀낸 거예요. 예. 제가 분명히 제 그림이 잠재의식에 깊이 들어가서 잠재의식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닌데 그 프로세스의 그 과정에 편도체 이후 단계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편도체가 우리 몸 또는 이 모든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양자 정보의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한다. 중간에 그 중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은 언제쯤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한참 걸리겠죠. 왜? 지금 과학의 측정 수준이 편도체에서 전두엽 여기까지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편도체가 분명히 그 양자 정보에 있어서 특히 공포기억의 중개 역할을 한다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저 잡지 내용을 보고 찾아낸 건 뭐냐? 그림이라는 것이 PTS를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거는 100%의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PTS가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PTS가 트라우마가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 그러니까 그것은 돈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 있고 질병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장애물의 역할을 하냐면요, 트라우마가 아니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뭐 이런 장애물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 내려온 유전병인데 어떻게 내가 내 유전병을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트라우마가 그 생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에 이렇게 감옥 역할을 해버려요. 트라우마는 장애물이면서 감옥이에요. 그 감옥을 깨야만이, 그 알을 깨야만이 그 다음 세상이 열린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로 확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하고 연결된 그 양자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트라우마를 깨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심리 치료하고 약물 치료로 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약물이 더 이상 투입이 안 돼요. 편도체에서 그 양자 정보장으로 약물은 투입이 안 된다고요. 약물은 그 이후 단계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 생기고 프로포폴 상시 투약하게 되고 중독되고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 치료하고 싶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편도체 이하의 단계, 편도체 이하에서 그 잠재의식과 양자 정보의 단계가 치료가 돼야만이 그 다음이 변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잡지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 그림이 편도체 이하의 양자 정보의 트라우마의 그 감옥과 그 알을 깨는 힘이 있겠구나라는 더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화가가 믿음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화가가 그 믿음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그 믿음이 전파가 돼요. 그 그림을 건 사람한테. 그래서 굉장히 좀 기쁘고 이게 진짜 예전에 어떻게 우연히 또 브레인 잡지에 제가 칼럼을 쓰게 됐는데 또 그걸 받아보게 됐고 제가 언제 네이처지를 볼 거예요. 네이처지 온라인판을 볼 거예요. 지금 바쁜데. 근데 네이처지에 올라간 이 기사를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자기 사주를 이렇게 저한테 사진으로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내 사주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좀 어디가 안 좋고 안 좋은데 이 사주를 보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이러는 건데 마음속으로 사주 보완하는 그림이야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치유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게 저 스스로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물론 기치료 사장님은 네 그림 기 많이 나와. 치유 효과 있어. 계속 이렇게 저를 안심시켜 주는데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믿음이 안 서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을 보면서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몸으로 어떤 체험하면서 믿음을 갖는 어떤 그런 계통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저는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또는 강의를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게 제가 스스로 이게 어떤 뭔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림이 그 어떤 잠재의식부터 치유를 함으로써 현세까지 어떤 분명히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대학교 때부터 선생님한테도 들었고 주변에 아무리 들었지만 제가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 요약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았지?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림을 아직 오전이구나. 충분할 것 같고요. 시간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볼거리들을 전 그림 화면에 막 별별 볼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박아놓거든요. 별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림에 볼거리들을 많이 작은 그림이지만 많이 좀 박아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 그 그림에다가 어떤 그림에다 절도 합니다. 제 그림에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신성성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또는 이제 그 기치료사 형님으로부터 어떤 그 그림 사진을 보내서 원격으로 그 사진에다가 이 사람이 그 아픈 증상을 얘기를 해주고 그 증상에 특히 효과가 있도록 좀 기를 넣어 주십시오 라고 또 제가 또 주문을 해요. 지금은 그림이 싸니까 좀 당분간만 무료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는 그걸 제가 이제 치유기 코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치코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치코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치코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질적인 사람들은. 근데 치유의 기가 그림에 저는 코딩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차피 편도체 이하는 양자정보의 세계라니까요. 양자정보의 세계는요. 아이디어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 연파의 세계란 말이죠. 굉장히 그 정교한 우리의 한 생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란 말이죠. 우리의 한 생각이 양자정보의 호수의 돌멩이라니까요. 우리 한 생각이 거기에 던져지게 되면 양자정보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생각 하나로 한순간에. 그래서 한순간에 예전에 선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지옥문이 열린다. 너의 한 생각이 천국의 문을 연다. 지옥의 문을 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선사들은. 그래서 화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화두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제가 제 영상에다가 제 그림이 사주보완 효과, 그 다음에 잠재의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현재 그 삶의 변화와 또 질병의 치유 효과까지 있다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가설처럼 아주 낮은 확률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바꾸는 겁니다. 제 의견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질병 치유 효과하고 현세의 그 환경의 변화, 어떤 투사체의 변화, 즉 평행우주론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훨씬 강해졌고 굉장히 아무튼 이 잡지를 제가 오늘 질병을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린
첫 번째 그림이 전달되는 날인데, 그 전날, 이 전전날 이 잡지를 제가 읽게 되고, 그래서 오늘 꼭 이 그림을 전달하기 전에 이 영상을 찍어서 그분이 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사면요, 약국하고 사면은요, 거기 이제 이 약의 효능 효과라는 그 란이 있거든요.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효능 효과. 아무리 뭐 싸구려 약이라 할지라도 이 약은 뭐뭐뭐의 효과가 있으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것이 굉장히 물질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안 읽어도 되는 거 또는 한 번쯤 읽고 그냥 지나갈 거는 뭐냐면 부작용란입니다. 걱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그 정보를 봐야 되고 그 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나에게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부작용이 없는 게 확인이 됐어. 내 몸에. 그럼 그 다음부터 효능 효과만 읽어야 돼요. 효능 효과. 낫는다. 그게 주문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질병 때문에 제 그림을 가져간 분이 분명히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주보원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인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상체질 이런 것들이 다 오림 테스트 이런 거 다 체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그림이 그런 어떤 기의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거를 기치료에 민감한 사람은 그걸 민감하게 현재 느끼고 있고, 심지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할 정도예요. 사진을 A4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자기 하는데 붙여놓겠다라고 기치료 형님의 동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그림 사진을 자기 업소에 붙여놓고 싶다고 고화질로 나온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고화질. 사진만 붙여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건너 사람의 이야기가. 그럼 진짜 그림은 얼마나 강력한 기가 나오겠어요. 자, 내 머릿속 공포, 기억, 시각 자극으로 사라진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뇌회로 발견. 그 뇌회로를 발견했는데 그 뇌회로가 시각적인 자극 회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단장이에요. 이분이 이번 연구의 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시각중추에서 편도체까지 연결된 빛의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 회로고, 물론 동물 실험입니다. 연결된 회로고 편도체가 분명히 영향을 거의 약물 치료급으로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점. 네. 오늘로써 제가 제 그림과 관련된 제 스스로의 의혹, 이 화가로서의 의심을 풀고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편도체 이하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관련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분명히 잠재의식의 변화는 물질의 변화로 연결된다라는 거를 믿었는데, 제가 찾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 그림이 편도체를 거쳐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찾지 못한 거였어요. 그 물질적인 증거를. 근데 그 증거가 네이처 잡지에 실렸다고요. 그 이하는 어차피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차피 물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양자 정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확인하는 경로에서 동물 실험으로 시각 자극이 PTS를 치료한다라는 게 밝혀졌고, PTS가 치료된다는 건 잠재의식이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끝으로요, 이 홍보는 제가 몇 번 더 할지도 몰라요. 일단 유튜브 채널 중에 야크시바, 정말 정성껏 제가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야크시바 하느라고 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어쨌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저처럼 휴대폰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비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야쿠시바는 건강 인문학 관련된 거예요. 몸이 아픈 거에 관한. 이상하게 좀 이렇게 그 아픈 것을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 제가 많이 하게 되네요. 이시바로도 보이네 이거. 잠깐만. 이자가 아니라 그거거든요. 야쿠시바예요. 네, 야쿠시바. 야쿠시바가 왜 이제 야쿠시바인지 이제 이렇게 좀 1회 들어보면 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93길 42. 서울 용산구 청파로 93길 42에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그 운영비라도 보려고 카페 하나를 냈어요. 카페 이름이 말리 서재고 거기 뭐 제 책도 한 권 꼽혀 있고 좋은 책들 많아요. 북카페죠 일종의. 전화번호가 02-780-8416 02-780-8416 청파로 93길 42 만리서재인데 전화를 하면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국회의원들도 가끔 오시고 이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약간 좀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약 260명 정도가 모여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1인당 1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 넘게 낸 사람도 있고요. 돈을 내서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게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6년 전부터 이제 그 발기인 때부터 저는 참가를 했고 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총장님이죠. 현재는 같이 이제 직접 강의 때 만나게 돼가지고 2년이 됐죠. 그게 이제 한 6년 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세미나에서 뭐 한류 세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했고 이제 대학 교수분들이 정책 페이퍼 그러니까 칼럼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칼럼과 논문 사이 그 정책 페이퍼를 이렇게 매달 매주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이메일로 회원들한테 이렇게 뿌리거든요. 굉장히 이제 읽을 거리가 많죠. 참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고 역사 모임 공부도 좋지만 이 정책 관련 미래 정책 관련 좀 약간 정치적이면서도 사회학적인 그런 공부는 제가 여기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그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나 나왔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